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자, 요즘에는 좀 짧게 이렇게 좀 끊어서 하는데 보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오늘도 또 그렇게 짧지만 또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런 우리 땅 이름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는데 들어보세요. 예. 이거 어딘가요? 울산이에요. 아, 자, 여러분들 그 울산 가보시면 알지만 울산 하면 거기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강이죠. 그래서 그 울산 하면 태화강.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다면 울산에서 아마 대왕암 정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특히 그 울산이란 이름이 나온 과정 그런 얘기도 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릴까 해요. 예,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울산의 그 시가지 모습과 함께 태화강이 보이고 있는데요. 울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강이 그래도 울산의 젖줄과 같은 그런 좋은 강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런 울산에 이런 바위를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동해가에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대왕암이라고 하는 뭐 명승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좋은 그 명승지에 이런 바위로 된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 문무대왕릉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게 대왕암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여기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찍은 걸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여름이었어요. 한 8월 말쯤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바위가요,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근데 저는 바위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 이런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 물에 된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물에 된 바위인데 수성암이라고 그럽니다. 수성암. 수성암이라는 건 바닷속에서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화성암이라는 것은 그 불길 솟아가지고 그 녹은 바위물이 굳어서 된 게 이제 대개 화성암 아닙니까? 근데 수성암이라는 거는 그런 게와 달리 바닷속에서 뻘이라든지 또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물에 눌려서 그게 바위가 되면서 솟아오르거나 해서 된 그런 암석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암석인데 저 보시면 알지만 결이 있습니다. 이게 수성암의 특징이에요. 땅 이름 얘기 중에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러한 그 수성암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쌓여서 된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달리 뭐라고 그러냐면 퇴적암 그럽니다. 이게 퇴적암이에요. 근데 퇴적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착혀 이렇게 눕혀놓은 게 아니라 책을 세우는 것처럼 섰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융기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이거요. 이걸 보면은 아 옛날에 여기가 바닷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도 잠깐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일반 학교 선생님들을 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울산에는 그런 얘기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태화강의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이게 선생님들이십니다. 여기에는 교장 선생님도 몇 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그 교육청에서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진행을 해가지고 저한테 강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무대왕릉이 바로 그게 대왕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릉이라고 해도 되고 대왕암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대왕의 무덤이니까. 근데 무덤이라면 뭐예요? 대개 시신을 묻지 않아요? 근데 시신을 묻은 게 아니라 사실은 문무대왕의 시신에 가루를 묻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딘가 문무대왕의 그것을 안치한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많이 가는데 그건 찾지는 못했대요. 어떻든 간에.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여기가 확실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신을 불식에 따라서 고문 밖에, 창고문 밖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동에다가 묻으면 이건 문무대왕이 유언을 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를 동해에 묻어라. 그럼 내가 용이 될 거다. 그리고 용이 돼가지고 내가 국가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한자로 말하면 호국대룡 이러거든요. 그 호국대룡 내가 그 호국대룡의 역할을 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화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대왕함 이럴 때 뿌리고 그 태석에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울산에 있는 대왕함이 아니라 대왕함이죠. 대왕함의 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 요거 얘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다음에 할까요? 조금 할까요? 예, 요거 조금 할까요? 울산하면 그래서 태화강이라고 그래서 태화강이 있는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이게 울산시고요. 울산시를 빙 휘어 돌아요. 이렇게 하회 마을에 그것처럼요. 이게 신라시대 지명이 재밌어요. 구라화예요. 구라화. 구라화예요. 이게 재밌는데 이 화자가 들어간 지명이 신라시대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화가요. 벌을 뜻하는 거예요. 벌. 벌판이요. 그렇죠. 근데 이 벌을 뜻하는 게 경상도 말은요. 벌하고 불하고의 구분이 안 가도록 발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벌 그래 버리면 그게 불인지 벌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가 많아요. 그게 벌판과 관계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구벌 있잖아요. 그게 벌이거든요. 근데 달구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구화라고 한자는 달구화라고 이렇게 붙거든요. 이게 화라고 해서 이게 불하고 관계지면 안 돼. 벌이라는 거죠, 화가요. 그게 불화화인데 여기서 아가 뭐냐면 매개 모음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을 연결해 주는 모음이라는 거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의에 해당하는 소유욕 조사죠. 의. 이거에 그거의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굴은 뭐고 화만 모으면 우리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벌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굴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고려시대 이전에 지명을 보니까 하구굴은 하는 거 이걸 보고 이걸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가 뭐예요? 물이죠? 예. 곡이 뭐예요? 구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구부러졌다는 얘기가 우리 울하고 음이 가까워지면서 울주로 가고 그게 울산까지 연결돼서 지금 울산시 지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구라발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글로 풀어버리면 구불벌이다 이거죠. 왜? 태화강이 많이 구부러져 흐른다 그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울산의 옛 지명이 구라화 그리고 유추하면 구불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한번 좀 정해 주시죠. 하곡에서 울주로 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구불에서 굽다는 구불이 굴로 가버린 거고 굴이 음의 울과 유사성 때문에 울로 간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선 비읍이 빠져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비읍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모음만 남은 거죠. 예. 그러면 울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주죠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제 굴주죠 굴주. 그런데 이제 이게 울주까지 가는 거죠 이게요. 결국은 이 울이라는 요것은 음이 약화돼서 나온 지명인 거예요. 결국은 이거와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뜻은 이거고요. 내가 구부러져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건 바로 태화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